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은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게 될 일꾼을 뽑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는 모두 2명의 후보가 나오셨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분 후보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 조재희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석 송파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네, 두 분 후보님 반갑습니다. 두 분 후보님과 함께 오늘 토론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해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있겠고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공약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공약 발표 후에 후보 간 개별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유 주제를 바탕으로 한 주도권 토론을 거친 후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가 종료됩니다. 두 후보께서는 앞쪽의 타이머를 통해서 발언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 시작 발언입니다. 시작 발언의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조재희 후보 시작 발언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송파구청장 후보 조재희입니다. 송파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인구 65만, 전문 인재가 밀집한 수도권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파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송파는 여전히 배드타운에 머물고 있고 도시 경쟁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송파는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 빅데이터 산업까지 송파는 이 모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입지와 인재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R&D 중심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로봇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점이 들어설 것입니다. 잠실에는 마이스 산업, 문정 비즈니스밸리, 아산병원 인근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이 모든 축이 연결되면 송파는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송파를 서울의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 중심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전략지역으로 육성하고 행정,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과 국민의 선택입니다. 송파를 바꿀 사람, 준비된 후보 네, 다음은 서강석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울 때에도 사랑의 매만 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공감하고 같이 격려해 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6월 3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송파구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구민들의 가장 수건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송파의 대표적 단지인 잠실 5단지는 통합 심의가 끝났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은 내년부터는 이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그 외에 41개 단지에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키즈 카페, 또 키움센터, 또 하우 놀이터 같은 그런 아이들 양육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고 또 청년들이 또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네트워크,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송파 예산의 60%를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송파는 또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스 단지가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앞둘 때에 행정 역량을 갖추고 또 구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가 구청장으로 또 한번 나서서 도전하고.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을 해 주시고 이후에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는 송파의 미래 성장을 이끌 기회이지만 동시에 대형 상업시설 유인으로 인해 방이동과 신천동 등 인근의 골목 상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자본과 지역 소상공인이 공존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상생 모델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마이스 단지는 무려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사실은 2036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송파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그렇게 상충되는 효과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롯데 월드타워가 들어설 때도 그 지역의 방위시장이나 이런 데와 그러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지가 역기능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시장은 더 활성화됐습니다. 마이스 단지가 개발된다면은 그 앞에 가장 소상공인들이 많은 새마을 시장,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설 것이고 또한 앞으로 구청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과 협약을 하고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우처나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대책들을 MOU를 체결하고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조재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마이스 산업이 들어온 것은 송파로서는 바랄 일입니다만은 우선 마이스 공사 기간 동안의 상권 변화와 또 마이스가 들어오고 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은 야구장이 쉬게 되면은 세례역은 타격을 받습니다. 또 마이스 단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방위막골은 방위막골 청년 문화거리로, 잠실 세례역 주변은 야구 문화거리로, 또 송리단길 같은 경우는 K푸드
컬처 거리로 이렇게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편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마이스 산업으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 이익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우리 송파의 특히 골목 상권을 살리는 부분으로 이 기금을 가져와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파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골목 상권 자립 기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강석 후보가 조재희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스가 되고 그 근처에 특화 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특화 산업을 그 앞에 육성을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 산업이 들어오면은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은 물론 기업들도 같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송파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획이 주로 강남 쪽에 치우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자체에서 다시 송파가 저희가 잠실 운동장이라든지 부지는 많이 내어주고 산업의 효과는 지금 적게 받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송파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울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우리 송파가 소외된 부분, 송파 지역과 이 마이스 산업이 산업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산업들이 잠실 사거리는 물론 평화의 광장까지 올림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산업으로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례역까지는 야구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방위막골은 청년 문화의 거리 등 특색 있는 거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오는 산업적 효과를 전후방 효과를 우리 송파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재희 후보, 서강석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강석 후보님이 4년 동안 송파 구정을 하면서 골목시장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내에 가면은 가기는 텅 비었습니다. 로데오 거리, 마천시장, 장군거리, 가락시장 앞, 이 모든 재래시장들 또 골목 상권이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골목 상권이 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하신 표현이고요. 우리 6개 전통 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해왔고, 특히 마이스단지에 인접한 새마을 시장에는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야구 특화거리를 거기에도 조성을 해서 특히 야구 경기가 있을 때에는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그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그 어닝 또 위에 그 아케이드 모든 것들 시장 현대화 작업을 해서 시장에 찾는 사람들이 편의롭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 마켓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방위 시장 같은 데는 중앙과 협의해서 그러한 자금을 받아서 그러한 이마켓을 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참으로 많은 그런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소상공인, 그 작은 장소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 저는 전 국민에게 뿌리는 그러한 유료 보조금보다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분들에게 전기세, 수도세를 아끼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최근 송파군의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근 전세 시장의 불안과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는 구청장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이주 시기에 따른 지역 주택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몰아붙여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근거 없는 전세 폭탄 발언으로 불안감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재건축, 재개발 진행에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금 융자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저금리 융자, 2차 보전 등 이주비를 금융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의 서민들이 공공민간, 임대주택, 연계한 순환형 이주 대책으로 재정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1주택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4조 2가 조례를 만들어서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감면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오세훈 시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태를 왜 초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서강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아까 사회자가 질문하신 것은 한꺼번에 이주할 때 전세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한꺼번에 이주하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가지고 시기가 서서 스스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대규모 이주단지는 이르면은 내년부터 이주하게 되는 잠실 5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주가 어렵게 한 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 그러한 전세자금 규제, 또 아파트 구매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규제를 빨리 풀어주시고 그리고 재건축할 때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임시로 이전했던 아파트 살던 사람이 연립주택 가서 살다가 빨리 지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절차를 자꾸 늦춰주고 늦어지게 하면은 결국 그분들에게 굉장한 손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잠실 5단지 같은 데는 제 전임 구청장, 민주당 구청장 4년 동안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된 행정 절차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4년 동안에 완벽히 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주할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재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 교육의 문제도 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건축 지역이 철거가 시작돼서 이제 이주가 되면은 새로운 이주된 대로 전학을 가야 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전학을 당연히 가야 됩니다. 우리 송파군의 전체 학생 수가 다 해서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인구가 주는 영향에 의해서 줄고 있죠. 이주한 지역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러한 공간은 그러한 학교의 여유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반드시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례는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된 이후에 들어오는 이제 아파트에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한 학교들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원래 지하철을 지을 때도 굉장히 교통 불편을 감수하듯이 재건축을 해서 한 차원 높아질 때에도 조금의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희망을 보고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하여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서강석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면서 오세훈 시장이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그동안 그야말로 과거 10년 민주당 정부 시장 계실 때 1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10년 동안 정체돼 있던 것이 잠실 5단지입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떤 걸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예, 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의 안전진단입니다.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기가 40년, 우리 송파의 아파트가 만들어진 지 70년대 말 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40년 차 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수요가 많이 몰린 부분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나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불편을 하고 감수하고 전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학을 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또는 부모가 잠시 이사를 가더라도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한시적으로 주소가 불일치해도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짓는 동안에 학부모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도시가 신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만들어졌던 도시에 가장 안정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정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구청의 행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실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잠실권 학생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거여 마천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지역별 학생 수의 편차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치구 차원에서 양극화된 교육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청, 학교, 자치구 간 역할 분담, 또 예산 분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조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전학가지 않습니다. 인근 학교, 재건축에서 인근으로 갔을 때 학교를 전학시키는 부모들 많지 않죠. 다니는 학교에 대부분 다닙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갔을 때에는 전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의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학생 수는 한 6만 명이고요. 학교는 한 6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또 다 송파 관내기 때문에 조금 멀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통학하기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에 내는 학교 교육 경비 지원으로 해서 연간 우리 송파 예산의 꽤 많은 부분인 200억 원씩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재건축으로 인해서 교육의 수요가 변화돼서 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거죠. 아주 조그만 한 몇 개 사례에 관한 것들은 정밀하게 저희가 구청 행정과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정밀하게 사례별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재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구청에서 사례별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잠실 사동의 예를 들어보면 잠실 사동에는 초등학교가 파크리에 2개 있습니다. 이번에 잠내하고 르열 아파트가 다시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사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장미 아파트 잠실 6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닙니다. 가밀 학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밀 학급 문제 때문에 중학교 신설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기해 왔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중학교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밀학급을 감수해야 됩니다. 먼 거리에 가다 보니까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실 지하차도 밑에 통과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교가 빈다고 하는 마천 지역이나 파크데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가 있었지만은 학교가 준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거기 동성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주를 해온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들어서면은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 재개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학생 수가 줄어들겠지만은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서광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잠실 사동에 그 잡내야 르엘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그래서 그 학교 과거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급을 증설을 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아까 그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셨는데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했고 용역을 했고 해서 학교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네, 후보님. 예. 네, 지정된 시간이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마이크가 음소거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후보님의 발언을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질문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조재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학교를 짓는다고 했지만은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짓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 후보님과 같은 당 국회의원은 그 유수지 위에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유수지 지금 책박물관을 헐고 짓는다 했는데 유수지 밑은 지금 청소해야 할 단계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모기가 생겨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이야기하는 거기다 물 위에다가 학교를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학교를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1년에도 학교를 한 2곳 정도 건물을 신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가서 협의도 해야 되지만은 정부에 가서 예산을 받아다가 학교 짓는 비용을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 송파구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인데 왜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는데 청와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을 만들어주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유수지에다 학교를 짓겠다. 또 그 이야기라도 지키냐면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집권 정당 했을 때도 가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권 정당도 아닌데 누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재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유수지 위에 학교 짓는다는 것은 네,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 근데 너무 아닌 말씀하시는 건 아니요, 그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의 저희 답변에 대해서 조재희 후보께서 먼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 잡내하고 그 르엘 주민들이 새로 입주를 했는데 여기 초등학생들이 잠실 6동까지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불안한 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잡내와 리엘이 입주하면서 과거에 다니던 그 초등학교를 증축을 하는 것을 제가 허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됐고요. 그 용적률을 더 증가시키도록 해서 거기에 증축을 해서 잡내하고 르엘에 새로 입주한 학생들은 길을 건너서 통학하지 않고 그 학교에 단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바로 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 위에 학교를 짓는다 하는 것은 그런 유수지는 원래 그 위에 아무것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장마 때 대비해서 거기에 물을 갖다가 가뒀다가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인데 그 위에 무슨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를 짓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중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것은 중학교를 지을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있는 이음학교로 하고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하는 그런 이음학교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수지에 학교 짓는다 하는 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가 없도록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서 하천 인접 지역과 지하차도가 많은 송파구에서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재난 방제 대책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상습 침수 피해와 노후된 하수 관로로 인한 싱크홀 발생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기후 재난과 집안 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 방안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기후 재난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내성 벼락으로 나무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내천, 가락시장, 석촌고분 지하도로, 반지하 주택들, 또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 물이 차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2014년에는 송파에서 대형 싱크홀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송파구 곳곳에 정밀한 지하 안전 진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싱크홀 없는 송파로 지향해야 됩니다. 지하가 침수된 노후주택들도 많습니다. 무료 안전 진단하여 등급을 나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재난 대책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은 서울시 예산, 행안부 예산, 노후 하수관 정비 특별 교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없이 대책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강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무서운 것이 집중호우죠. 지난 2022년에도 집중호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는 6개 빗물 펌프장에 59개의 초대형 펌프들이 있어서 시간당 300mm 내렸던 2022년에도 구조적으로 그러한 홍수가 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 있고요. 다만 집중호우 됐을 때 아까 조재 후보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나 이런 데에 물이 차는 거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지하에 대해서는 전부 차수막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전에 물이 찼던 하회마을 같은 데도 차수벽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노후된 낡은 하수관로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싱크홀이 생기는 소형 싱크홀이지 대규모 구조적인 싱크홀은 송파에서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싱크홀 문제와 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 레이더로 지하 지반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싱크홀 문제 또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홍수 또는 제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죠. 그러한 예산 문제는 송파구 예산만으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울시 예산, 중앙정부 예산을 지금까지도 우리 시의원들 통해서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예산은 많이 확보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재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싱크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GPR,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것을 도입을 하셨는데 그게 불과 1, 2m밖에 관찰이 안 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지하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요즘 지하 주차장만 해도 거의 10m까지 팝니다. 10m 이상을 투과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 1m만 보는 레이더는 아니고요. 그 레이더를 싱크홀을 찾는 레이더는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싱크홀이 집중 발생된 강동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죠. 송파에서도 서울시의 그 라이더가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한 그 지하 1m까지만 보는 그러한 레이더 있는 싱크홀 탐색기를 도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깊이 있게 어디까지 전부 다 해서 싱크홀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에서 큰 문제가 된 싱크홀이 나온 적은 없고요. 전부 소규모의 싱크홀인데 그것들이 다 하수관로 때문에 그랬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지하 하수관로를 우리 송파 권역별로 해서 그것은 또 전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합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2030 몇 년이고 그 연도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순차적으로 해서 그 노후된 그 낡은 하수관로를 전부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송파의 싱크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됐을 땐 즉시 대처를 해서 다른 재난의 피해는 없습니다. 예. 네, 서강석 후보 계속해서 조재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지하 1m 되는 레이더를 송파구청에서 도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보는 어디서 그 신빙성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에서 도입한 GPR 장비는 대개 1, 2m 내에만 탐지되고 5m 이상 탐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에 지금 낡은 건물들이 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철거되지 않고 있는 가로변에 있는데 과거에는 그 지하에 뭐 노래방이 있거나 또 지하에 봉제 공장이나 작은 공장들이 있었던 건물들입니다. 이제 낡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되고 그런 곳에 물이 차게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가 있지만은 위에는 사람들이 주거 살게 되고 이런 것이 제가 본 것만 해도 곳곳에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이 싱크홀뿐만 아니라 낡은 건물로 인해서 혹시 붕괴되면은 이것이 가져오는 재난 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자기 생기는 폭우가 온다든지 또 이를 주변에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하면은 이런 위험한 건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위험한 건물들, 물이 차가 있고 물을 배수되지 않는 이런 건물들이 산재하는 것이 송파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송파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송파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과 질의를 모두 끝내고 이번 순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면 상대 후보가 공약 발표한 후보에게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강석 후보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송파에는 무엇보다 우리 송파구민의 열망인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이죠. 그리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송파,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우리 송파 자원봉사자들 계십니다. 그 봉사자들에게 그러한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교육,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가 조금 더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학교의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창달의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송파를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품 아파트만 즐비해서 또 명품 도시가 아니죠. 문화와 예술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도시 송파를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파에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또 더 편의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사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한 송파를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에 어르신 인구가 무려 13%가 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이 13만 명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송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도시 송파. 그리고 또 장애인도 함께 차별 없이 사는 대동사회 송파를 또 만들고요. 또 생활체육 시설이 완전히 완비되어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도시 송파, 그러한 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재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심 하도가 대동사회인데,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송파를 만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빈곤 노인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는 송파에서만 하고 있는 특별한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노인 인구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어르신, 노인이면서도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는 송파에서만 따로 그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특별 수당을 매달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인 것도 어려운데 또 저소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만 또 송파에서 주는 또 특별 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6.25 참전 용사분들 이제 나이가 90이 다 넘어가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6월 25일 날 6.25를 기념해서 6월 25일 날 30만 원의 참전 수당으로 6.25 참전 용사에게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동사회는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베리어 프리가 되는 사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장애인에게 대한 그러한 인권과 예우와 존중이 되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송파의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제가 많은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 거점 유세 지역에 그 휠체어를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오셔서 저를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에 제가 참 감동을 하고, 더욱더 저런 분들과 저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그 노인들에게 수당을, 빈곤 노인에게 얼마 정도 지불?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예. 5만 원 드립니다. 예. 그 높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그 노령 수당이 따로 있죠. 국가에서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이외에 송파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송파 행정에 관심을 보여드린 것이죠. 예. 어르신. 네, 후보님.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재희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송파를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둘째,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미래 일자리를,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안정된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이 존중받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확대, 노인 여가 건강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평생을 지역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이제는 도시가 응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가 웃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교양 있는 중산층이 자부심을 느끼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문화,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재건축은 신속하게, 행정은 투명하게, 주민의 재산권은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젊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초등 돌봄 강화, 안전한 통학길 조성, 아이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송파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예, 저 조제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파를 바꿔주십시오. 네, 조재희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강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글로벌 기업 유치하는 것은 좋으신 얘기고요. 아까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면 뭐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용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합쳐지면은 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송파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예,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장지동에 약 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이스단지, 잠실역, 그리고 아산병원 인근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면은 기업 집단들이 송파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R&D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그 저로방 확산 효과에 의해서 중소상인들의 기업들도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중소상공업자만으로 기업을 우리 송파 경제를 키운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법조단지에 사무실만 많이 넣으니까 송파대로에 있는 기업들이 그 동네로 이전해 가기만 했지 새로운 확산적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집단들이 송파에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중소상공인 기업들이 우리 송파에 있는 기업들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일자리가 생겨야 젊은 청년들이 송파를 떠나지 않고 송파에 머물 수 있고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러 1시간 반 정도 화성이나 이런 수원 이남으로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송파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서강석 후보 질문 시간에 조금 유의하시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든 것이 치솟는 임대료하고 그리고 또 그 전기세, 수도세,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가스비 굉장히 치솟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그냥 막 유리 보조금 이렇게 막 전체를 뿌리는 것보다 네, 후보님.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송파의 가장 중심되는 현재 기업들은 소상공인입니다. 강남이 금융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구산업 체제에서 앞서간 산업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 우리 송파는 그런 산업들이 육성되지 못하고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송파는 강남과 붙어 있지만은 강남이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한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국힘당 계열의 구정을 해오면서 그냥 안주해왔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발전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지원책도 가져와서 지원해야 되고 우리 송파구에서도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시장 같은 경우라든지 시장 주변에를 보면은 주차장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방위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세내역이나 잠실 본동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토론회 열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자유 주제로 각 후보당 5분씩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가급적이면 1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시면서 원활하게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토론 먼저 조재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선관위에 나오는 5개의 공약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별 취약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면은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바리스타나 이런 정도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송파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을 교육 훈련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에 장미 지하상가나 또 어디 리센츠 파크리오 그런 지하상가에 가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조그만 가게만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러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주고, 또 청년들이 그러한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청년 ICT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에게 저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자꾸 기회의 창이 닫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회의 창이 닫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청년들이 그런 사회의 탓 또한 그러한 제도의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후보자님,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제가 청년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대, 또 할 수 있는 작업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조금의 지원을, 제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라고 했는데, 장미아파트 지하상가에 가면 거의 식당과 소규모의 미용실, 그다음에 작은 가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건 혹시 어디서 그거는 청년들이 적어도 스타트업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백제 고분도에 있는 그래도 임대료가 좀 낮습니다. 이런 곳이라든지 우리 송파대로에 있는 작은 공간들, 목공이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아파트 상가, 지하상가에 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장미아파트 지하상가나 그런 데 가면은 청년들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창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취업의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제 창업으로 가는데, 그 창업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기술, 아까 바리스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바리스타도 구청에서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나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1년이고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어디 좀 더 낮은 임대료에 더 좋은 조건 찾아서 창업을 하겠다 하는 그것은 청년들의 몫이지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적 또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러한 특화된 제가 예산 여기서 지원이 결론만 필요하다고 제가 좀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은 일단 스타트업을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이용해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도 창업이지만은 좋은 기업에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과거의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전국에 40군데에 있는 폴리텍에 가면 좋은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성남 폴리텍 같은 데서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에는 그런 기술 훈련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조재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서강석 후보의 주도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판넬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송파구청의 아파트 공시지가들이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재산세를 굉장히 한 100만 원 이상씩 더 내게 돼 있죠. 보통 84제곱미터 서민들 사는 아파트에. 조재희 후보께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송파의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시려면 어느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송파의 지방세 재산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면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구청장 후보들이 저희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세 감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공시 가격에 의해서 세율을 정해 가지고선 나온 완벽하게 합법적인 세금이죠. 이것을 나중에 감매 특례 제한법이 아니라 감면 조례로 감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낸 세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할 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라는 것이 우리 송파의 재산세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재산세가 무려 3,600억 원을 송파에서 걷습니다. 3,600억 원의 재산세를 걷어서 재산세는 공동재산세라는 것이 반이 들어있어서 반은 시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600억 원을 송파에서 걷어서 1,800억 원은 송파 구세입으로 하고 1,800억 원은 서울시로 보내면은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의 재산세를 전부 다 받아서 그것을 25분의 1에서 각 구청에 나눠줍니다. 우리 구청에 오는 것은 800억 원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1,800원 보내고 800억 원 받아오는 거죠. 800억 원 받아서 1,800억 원에 800억 원 하니까 2,600억 정도가 우리 재산세입이 되는 것인데 재산세를 감면하려면은 우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면을 하려면은 감면하면 나중에 환불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불해 줄 재원이 있어야 감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1,000억 원이나 되는 돈은 또 해서 서울시로 해가지고 다른 구청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무슨 재원을 가지고 감면을 해서 환급을 해주시겠다는 건지 그것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조세행정이라는 것은 완벽한 그러한 법정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그렇게 좀 화가 나 있으니까 감면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공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 주도권이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그건 1주택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4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와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하는 것이고 글쎄 그렇게 공약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함부로 감면하지 말라고 법으로 못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를 하는 아니 그 것입니다. 조례는 이제 우리 특례 제한 법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죠. 조례에 이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거기 있는 것인데 감면을 하려면은 그런 재원이 있어야 되고 타당한 게 있어야 되는데 감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능한지 아닌지는 불가능. 왜냐하면 세금은 이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니 조례를 국민들이 개정하려면 제가 그 조례를 시행할 재원을 확보를 네, 해야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원 확보가 우리가 이미 1,000억 원을 송파구청 돈에서 거둔 재산세를 다른 구청으로 다 나눠서 보내줬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5억씩 올린 것이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잘못됐고, 조금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이야기. 너무 오른 맞습니다. 것을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그러면 아니고요. 반대하신다는 이야기시네요. 아니 감면을 할 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네,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감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죠. 예. 조례는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분 후보님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주어진 5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들께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발언 서강석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은 선거 과정을 거쳐야만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선거는 또 굉장한 정치 과정이죠. 반드시 구청장은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 일은 구청의 행정이지요. 행정가만이 또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또다시 행정가로 와서 구청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을 창의와 혁신의 구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저희가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 송파 구민들께서 구청의 공무원들도 친절해졌고 구청의 일 처리도 빨라졌고 또 송파에 바라는 그러한 송파의 수준도 한차원 높아져 갔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송파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강, 성내천, 장지천, 탄천으로 둘러싸인 수변의 도시고 그리고 석촌호수가 있는 이 호반의 도시 여기에 제대로 된 완벽한 그러한 그 행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송파가 제대로 한 차원 더 높은 도시로 발전한다면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서강석 송파구청장 지난 4년 송파구청장 역임해온 제가 또 정치인이며 또 행정가인 제가 이러한 송파의 발전을 송파 구민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가 또다시 한 차원 더 발전하고 또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 구민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재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정책으로 승부하는 송파 일꾼 조재희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난 4년의 무능 불통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송파의 10년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 송파구청은 구민의 삶보다 치적을 앞세운 전시행정이었습니다. 구민 세금이 과연 가장 필요한 곳에 쓰였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전시행정에서 생활행정으로,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로, 정체된 송파에서 도약하는 송파로 바꿔야 합니다. 65만
서울 최대 도시 송파가 잠재력은 풍부합니다.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조재희가 송파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삶이 편안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확실하게 올리겠습니다. 미래 산업이 숨쉬는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송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송파,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 유능하고 힘있는 구청장이 더해질 때 송파의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켜보시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는 6월 3일 선거일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일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잊지 마시고 사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